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이 지방자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산 지역 언론의 현실을 냉정히 짚어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과 미디어 산업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현 의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명현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큰 게 사실인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도 크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언론의 중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각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 언론은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입법과 행정, 사법 그런 것들이 각자 고유의 그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은 언론은 그 제3의 영역에서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의 역할로 우리가 극한을 시켜서 보면은 언론이 하는 기능은 지역사회의 어떤 시민들의 여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집행부라든지 각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중요한 그런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겠고요. 또한 이제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의회 또 각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거침없이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의사소통을 해주는 어떤 통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역 언론의 발전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이런 부분의 척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밑바탕에 지역 언론의 발전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동시에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주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승현 의원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보죠. 지역 언론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김명현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 그 상황을 보면은 대규모의 조직과 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관해온 그 중앙일간지의 절대적 성역이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속에서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올바른 언론 문화를 창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그런 지역 신문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역 언론에 대한 그 존재 목적은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절대적 공익적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정확히 전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들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언론 존재의 가치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모든 그 부분들에 대한 역할과 활동상에 대해서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 시민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때로는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력이 저는 지역 언론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제4의 권력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이 입법이나 사법, 행정, 3개 권력기관의 그런 어떤 중요성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인정되기 때문에 제4의 권력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지역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 언론이 사실상 요즘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에서부터 또 정확한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그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좀 냉정하게 지역 언론의 현 주소를 좀 진단을 해봐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향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역 언론의 그러한 현재 평가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는지 먼저 김명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 언론의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오프라인 쪽에서 8개 회사가 이제 언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빛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방송, 인터넷 뉴스,
얼마 전에 이제 개원한 소출력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결같이 이제 규모 면에서 좀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어떤 언론도 재정이 뒷받침돼야지 거기에 이제 일을 수행하는 기자들 숫자라든지 또 기자들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질 이거에 따라서 취재 활동이라든지 내용 면에서 충실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재정이 열악한 그런 이유를 보면은 사실 이제 정기 구독 유료로 하는 정기 구독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영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면 이제 소규모의 어떤 그 사업자들에 의한 광고주 그래서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의한 그 관공서 쪽의 어떤 광고 이런 쪽에 이제 극한되게 아주 제한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하다 보니까 경영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련하고 유능한 그런 기자들을 갖다가 계속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내용면에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충실하지 못한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언론사가 경영적인 면에서 좀 충실해져야지 언론사로서의 어떤 지역사회 순기능 이런 것들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재정난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 의원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사실 감히 지역 언론을 이제 평가한다는 거 사실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변화와 그런 개혁이 없는 그런 발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역 언론 또한 사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또는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면은 지역 언론의 발전 역시 없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티브로드 한빛방송을 비롯해서 이 인터넷 뉴스 그리고 지역 언론사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산 FM 등 약 10개가 넘는 그런 언론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제를 찾는다라면은 사실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차별화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발굴 기사가 한정되거나 부족한 부분 그리고 기사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다양한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정보나 기사 내용이 특정 부분에 편중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현실들이 시민들의 그 낮은 지역신문 구독료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간지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슈 선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발행일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이슈를 접하고서도 먼저 다른 신문에서 그 기사가 나버리면은 이 뒤늦게 발행한 신문에서는 그 기사에 대한 그 희소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기사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사실 소수의 그 취재 인력 구조상 전문성이나 또 깊이 있는 기사가 사실 부족하다. 네. 그런 판단을 감히 해봅니다. 예를 들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각 분야, 즉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심지어는 과학 분야까지 이 세부적으로 전담 취재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별도로 그리고 또 촬영 기자가 기사가 따로 있고요. 즉 분업화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산 지역에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언론 현실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겨우 한두 명의 기자가 이 모든 분야를 취재해야 하고 또 촬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사실 지금보다 더 나은 기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네 번째 정말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김명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열악한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충분한 금전적 대우가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활동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역시 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일선 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또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포괄적으로 저는 지역 언론의 그 경영적 측면, 즉 재정상 어려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의 의견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재정적인 그 문제 때문에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그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의 평가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 언론의 또 하나의 이제 그 문제점들을 좀 진단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뉴미디어 산업과 관련돼서 지역에서의 고민들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중앙 언론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 국민들께서 그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과 영상 산업 이런 중심에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사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별한 고민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김명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산업이 우리 지역 사회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무한한 그 발전 가능성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한 예를 들었을 때,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꽃보다 남자라는 그 프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 지역의 드라마 속의 어떤 주인공이 사실은 신인에서 이 드라마 한 편으로 일약 스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구준표라는 캐릭터로다가 그 이제 광고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그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출연한 상품들이 모두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급신장하는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관광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흔히 경주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유적지를 방문하는 그런 코스의 개념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를 촬영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주에 수학여행 코스에 그 모 호텔이 포함되는 그런 유행까지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러한 예에서 봤듯이 우리가 미디어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 모든 그 많은 영역의 분야가 틀린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까지도 관광 자원화되는 그런 효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인터넷 등의 어떤 뉴 미디어도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등의 어떤 포털들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정작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조차도 없고 이런 것들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 그 지역의 어떤 각계각층에서 미디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갈 방향이 어디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의회라든지 집행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언론 쪽,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 자원을 창출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고민을 지금부터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디어 산업의 그 영상 미디어 산업 이런 쪽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승현 의원께도 비슷한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예, 지역 사회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해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연구와 고민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또 나옴이 있습니다. 또 늘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사실 현대 사회는 미디어 사회라고, 미디어 시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산업이 같이 육성 발전될 때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현대 사회에 어떤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것은 사실 지난 참여의 정부 시절 추진되고 또 지원되어 왔던 그런 지역신문 발전 기금 문제랄지,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그 소출력 라디오 방송, 이러한 그 지원 정책들이 현재는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또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산 FM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당초에는 소출력 그 라디오 방송으로 지역의 새로운 그 방송 매체로 출발하려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2007년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사실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라디오 주파수조차도 받지 못하고 인터넷 방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만일 이런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은 최소 100명 이상의 그 시민들이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또 생생하게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재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포나 분당이나 관악 FM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마포나 분당 관악 FM 방송 같은 경우 그 시민들이 직접 명예 기자, 또 리포터,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진행에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큰 규모로 출발하기보다는 비록 작은 규모지만은 소위 그 미디어 발전을 위한 그런 모임이나 또 그런 그 위원회 이런 구성들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부터 검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 미디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함께 곁들여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감을 피력하시면서 또 약간의 그러한 그 개선 방향까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일 의원께 우선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런 지역 언론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언론의 발전이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히 그 중요한 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또 개선을 위한 그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개선책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 부분은 아주 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개선책을 어떤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정확하게 방향을 좀 제시하려면은 사실 그 저 혼자서는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어떤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안들을 몇 가지 추려보면은 네. 전혀 방법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정세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도 우리 안산시가 정말 미디어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은 시 어떤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발전 기금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에 맞는 신미디어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중앙 언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우리한테 피부에 깊숙이 와닿는 정보이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어떤 전체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지역, 우리 지역사회에 극한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의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쪽에 지역 포털을 우리가 설립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역 그 미디어 특성에 맞는 미디어 산업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자면은 우리 지역 출신의 어떤 시민 VJ 이런 사람들을 좀 육성을 해갖고 지역 미디어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센터 있죠. 지역 미디어 센터 같은 것을 우리가 설립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됐을 때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가 미디어 산업의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 기본 틀은 짜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아주 신선한 아이템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포탈, 네이버와 다음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역 포탈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지역 미디어 센터 건립 같은 부분들, 예, 이런 지금 개선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 의원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공감을 하시는지 어떤 개선책들을 좀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지역 언론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발전적인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지역 언론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저는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뭐니 해도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재정 문제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언론상 정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열악한 재정 문제를 열악한 재정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이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전문화랄지 또 세분화, 분업화랄지 그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 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그 언론의 그 환경이 건강하고 또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언론 환경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그 재정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열악한 재정 조건 하에서 사실 현재 이런 그 조건 하에서 좋은 기사 또 좋은 방송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사주의 그 남다른 그런 그 소명의식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 특성상 공익적 서비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고 또 그런 조건 하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 23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그 신문에 대한 공적 재원 투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언론 학자들이 모여서 아마 토론회를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최문순 국회의원과 그리고 언론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지난 그 참여의 정부 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지원했던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 정책을 현 정부에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또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건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시민과 공감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이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파고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켠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부 특정 분야에 편중된 그러한 기사 편집이 아니라 시민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그 기사가 함께 따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사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분업화가 같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승현 위원장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공적 자금의 이러한 그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책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논의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런 개선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고민 또 노력들이 이제 함께 따라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남을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김명희님께 계속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 미디어 또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역 사회에서의 또 어떠한 그 노력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과 지역 미디어 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의 그 언론은 항상 그 시민의 입장에서 외부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회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신선의 입장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과 그 책임 이런 것들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또한 반대적으로 그 우리 지역의 언론의 어떤 어려운 현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언론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가칭입니다만은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회 예를 들자면은 그런 단체 어떤 모임의 공간을 좀 만들어 갖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좀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각 언론 단체라든지 기관 그리고 의회
시민의 대표 이런 분들이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장이 하나 열어졌으면 하는 지역 발전의 어떤 언론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참에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 이제 위원장 같이 나왔지만은 이 지역 언론과 미디어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모임을 좀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 방향, 조례 문제 그리고 그 센터 설립이라든지 발전위원회 어떤 설립과 운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회 같은 그런 논의기구들을 통해서 함께 좀 방법을 고민하자. 또 의회 내에서 연구 모임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우리 정승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날 지역신문의 그 위기가 지역신문사 그 자체들, 지역신문사들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경쟁력 증대와 그리고 또 성장의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든 주체들의 그 지원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돼야 되겠다. 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언론 스스로의 사명감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의와 위법에 당당히 지적하고 또 약자와 소외층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지역 여론을 선도하기 위한 치열한 그런 그 소명의식이 기본적으로 내면에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의 그 지원 정책 또 지원 검토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그리고 의회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 또 이런 지역 광고주들 이런 모든 그 주체들이 총망라한 그런 그 속에서 지역 공동체 살리기 그런 일환으로 책임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이런 이 모임 또 이런 구성들을 통해서 각자 보도의 그 유불리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지역 언론에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김명현 의원 이제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지역 언론 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서 다양한 거리들 또 볼거리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또 이 전달 받은 시민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취재 계획을 심의해서 이런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신문은 그 독자가 곧 생명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가 실리고 또 아무리 독자를 놀랄 만한 그런 어떤 특종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독자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문이 또 지역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그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중앙일간지들이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자를 늘리는 것도 결국 이런 그 맥락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슈나 정책을 제기하고 또 이러한 그 자체의 어떤 그 자구 노력과 함께 또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함께 할 때 결국 지역의 어떤 그 지역 언론의 어떤 발전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귀결점은 우선 그 지역 언론 발전위원회나 아니면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회 같은 그런 논의기구들을 통해서 한번 그 다양한 그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고 지역사회가 이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두 분께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오늘 이런 지역 미디어 산업과 또 언론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IPTV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융합미디어 산업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큰 만큼 지역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는 건데요.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한빛대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